윤희에게. 잘 지내니? 오랫동안 이렇게 묻고 싶었어.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영화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현민 영화 저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뭐 저도 딱딱한 주제 앞에도 보셨습니다만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지쳤었는데 그래서 금요일 날 이렇게 영화 얘기하는 게 좀 기다려집니다. 네. 오늘 영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가 윤희에게라는 영화입니다. 아직 개봉은 안 했지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폐막작으로 상영이 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도 아직 못 봐서 뭐 얘기할 거리는 없습니다만 김희애 씨가 주연이다라는 네. 거는 알고 있고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윤희에게라는 제목을 들으시면 어떤 분들이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요. 편지의 첫머리예요. 그렇죠. 윤희라는 한 중년 여성이 어느 날 옛 사랑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되는데 딸과 함께 그 편지의 발신지를 찾아가는 여행이에요. 네. 그래서 로드무비이기도 하고 한 여성의 성장 드라마, 멜로 드라마로도 볼 수 있습니다. 성장 드라마이자 멜로 드라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폐막작으로 상영됐을 때 관객들 반응이 좋았다고 하던데 네, 어땠습니까? 아주 호평 일색이었고요. 뭐 영화의 정서적인 측면을 칭찬하는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뭐 은은하다. 그리고 또 감독이 상당히 연출력이 절제되고 섬세하거든요. 연출력에 대한 평가나 뭐 네. 배우들의 호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영화가 말하고 있는 사랑, 그 메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엄마가 첫사랑을 찾아서 딸하고 엄마가 여행을 떠난다. 그럼 네. 모녀의 로드무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영화를 만든 감독 연출도 굉장히 절제됐다 말씀하시지 네. 않았습니까? 어떤 분입니까? 그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라는 장편 데뷔작이 있어요. 독립 영화였고 네. 그때는 아버지와 아들 네, 그 관계를 그린 영화였는데 처음에 저도 이 영화의 아이디어를 들었을 때 신선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와 딸이 여행을 떠나는 로드무비. 그런데 이 감독 자체가 상당히 클래식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 또 의외의 순간에 유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비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저는 이 감독의 가장 큰 장기가 인상적인 캐릭터를 구축한다. 네. 그러니까 단면적이지 않고 상당히 다각도로 접근하는 그런 캐릭터 구축 능력이 저는 뛰어난 것 같아요. 남성 감독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엄마 나오고 딸 나오고 여성 캐릭터가 이제 주인공이 된 건데 네. 보통 그럴 경우에 이제 남자라서 여자 잘 모른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실제 네. 영화에서도 이제 남성 감독들이 여성 캐릭터 주인공으로 하면 그런 지적 받기도 네, 하고 이번에는 비판받기도 어땠습니까? 하고. 네, 그런데 사실 임대현 감독도 이 영화를 만들면서 자기 검열을 정말 끝도 없이 했대요. 주변에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시나리오를 많이 그 감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족 중에 엄마나 여동생 이야기를 많이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요. 남자라서 여자 잘 모른다라는 네. 소리 들을까 봐. 그런데 사실 전작에서도 여자 주인공이 아니었지만 여자 인물들이 조연이었지만 상당히 입체적으로 여성 캐릭터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는 사실은 처음에는 약간 비판적인 눈빛으로 네. 영화를 접근했는데 그 무장해제돼 버렸어요, 완전히. 처음에 비판적으로 접근했던 이유는 남자 감독이 무슨 이런 것이었나요? 네, 남자 감독이 다루는 여자들의 사랑 이야기라던가 여자들끼리 관계가 어떻게 보면 대상화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런 위험한 지점들을 완전히 잘 피해 나간 전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극찬을 하시는군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현 감독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실까요? 대본을 쓸 때 이제 접근을 할 때 저와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면 절대 쓰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나와 다르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했고 또 멀리 있지 않은 그 이야기였어요. 저희 엄마와 제 동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좀 관찰하고 공부하는 시간도 물론 필요했지만 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대본을 썼고요. 특히나 이렇게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서 서로 간의 사랑이랄까
그런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순수랄까 동심이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스스로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영화를 찍는 것 같습니다. 네. 할리우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영화 쪽에서 보면은 남자가 주인공이 많고 여성이 주인공이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나 이런 영화처럼 중년 여성이 주인공인 경우는 드문 것 같은데 네. 이런 점에서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정말 드물죠. 그래서 김희애 씨가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맡았을 때도 걱정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영화의 주인공인데 사람들이 보러 와줄까? 네, 작년에도 뭐 미스백 같은 영화도 있었고 걸캅스 같은 영화들이 나오면서 여성들이 중심이 되는 서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번 영화가 고무적인 것이 장르가 센 스릴러나 코미디, 뭐 액션 이런 영화가 아니라 잔잔한 드라마라는 점에서 성취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한국 영화에서 중년 여성이 나오는 이미지라는 것이 네. 복수를 한다거나 희생한다거나 되게 양분화돼 있었거든요. 근데 김희애 씨는 그 전작인 허스토리에서도 중심 인물이 되어서 그걸 쭉 끌고 가는 역할을 하셨고 네. 또 스릴러 네, 사라진 밤이라는 영화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를 통해서 현실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라는 점에서 되게 운이 좋은 배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희애 씨가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드라마에 출연하는 연기자다라고 네. 많이들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영화 출연이 잦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굉장히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점들이 좋았나요? 아무래도 드라마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스크린에서 왔을 때는 조금 과장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희애 씨는 정말 여기서 상당히 절제된 연기를 보여줬다. 저는 내공이 역시 만만치 않은 배우이구나 느꼈는데 영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윤이라는 사람은 편지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상당히 수동적인 캐릭터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딸에게 떠밀려서 여행을 떠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영화를 통해서 조금씩 풀어져 나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 대사나 행위가 아니라 미묘한 감정 표현, 어떤 얼굴의 움직임, 뭐 등의 모습 이런 걸 통해서 윤이라는 사람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거든요. 상당히 호평받는 연기였어요. 자, 여기서 배우 김희애 씨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 작품에 출연하게 됐는가 들어보시죠. 뭐 로드무비, 멜로 뭐 어떤 거라고 딱 규정 지을 수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조금 다큐멘터리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도 좋아하는 장르거든요. 다큐멘터리가. 저희 한국 이야기뿐만 아니라 뭐 헐리우드도 그렇고 지구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좀 변방에 머물러 있고 소속돼 있고 그렇죠? 좀 정상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좀 더 자연스럽게 다가갔으면 좋겠고요. 좋은 영화들이 이렇게 계속 나온다면 그런 선입견도 많이 벗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저희 영화도 좀 그런 계기가 되는 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보면 편지를 받고 첫사랑을 찾아서 떠난다. 네. 그리고 아까 화면에도 보셨습니다만 눈이 많이 나옵니다. 일본 호타루가 로케이션이었다고 하는데 딱 생각나는 게 러브레터입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 그렇죠. 네. 러브레터를 생각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저도 영화를 볼 때 초반부까지는 어쩔 수 없이 러브레터 생각이 설정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이건 반칙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타르가 나오면 러브레터의 어떤 아우라를 그대로 가지고 네, 가는 오겐키 데스가 느낌이잖아요.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생각이 조금씩 사라지고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서사의 전개 방식인데요. 이렇게 첫사랑 이야기를 하는 영화라면 앵커님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플래시백 아닙니까? 회상씬? 네. 네, 회상씬이 떠오르실 텐데 이 영화는 한 번도 과거를 회상해서 보여주지 않아요. 네, 앞으로 전진하는 이야기이고요.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 감독이 왜 회상씬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사랑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용기를 얻게 되는 이야기라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자, 이게 장르상으로 보면 멜로, 사랑 이야기라고 했는데 네. 이 사랑의 대상이
여성이라면서요? 퀴어 영화 네, 맞습니까? 퀴어 영화입니다. 아, 네. 스포일러 아닙니까? 스포일러 아니에요. 고민했는데 어차피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이런 어쨌든 뭐 사랑 영화로 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감독은 뭐 연령이나 나이, 성별, 뭐 국적마저도 뛰어넘는 어떤 사랑의 모양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념이나 장벽을 유유히 건너뛰는. 성적인 정체성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그쵸. 거죠.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좀 흥미로운 점이 김희애 씨의 상대 역이 한일 혼혈로 설정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감독의 의도는 이 한국 사회나 일본 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구조라는 것은 비슷한 것 같고, 82년생 김지영 같은 책이 일본 시장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 분명히 어떤 공통점이, 공통 감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혐오의 시대에 동아시아 여성들이 연대하는 모습을 이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어요. 알겠습니다. 뭐 너무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신 것 같아서 좋긴 합니다만 네. 영화를 또 보고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아, 든다고요? 네. 네, 오늘도 좋은 영화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현민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